여러분, 혹시 60대 이후에도 인생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60대가 미쳐있는 최고의 취미, 그리고 그 취미가 어떻게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보여드립니다. 평생 일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 남은 시간엔 진짜 나를 찾고 싶은 분들, 외로움과 무기력 속에서 다시 웃고 싶은 분들, 꼭 주목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 추천이 아닙니다. 실제 60대 어르신들이 이 취미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친구를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은 놀라운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은퇴 후 지쳐있는 부모님이나 삶의 활력을 잃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바로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기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60대가 가장 열광하는 취미인지, 그리고 그 취미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하나로 앞으로도 60대 이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질적인 팁과 감동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실제 사례와 꿀팁을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대가 미쳐있는 최고의 취미,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모두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죠. 그동안은 늘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집 앞을 나서며 짙은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이제는 출근길 대신 등산길을 걷는 인생이 되었죠. 등산복 상표가 번쩍이는 가방을 메고 손에는 잘 다른 등산 스틱을 쥔 채 천천히 산을 오르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묘한 생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산은 그저 운동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이유입니다. 60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미쳐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퇴직 후 공허함에 빠졌던 이도, 자녀가 독립한 뒤 외로움에 잠겼던 이도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저 걸어 올라가기만 해도 묵직한 위로가 전해집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67세 김선자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죠. 그녀는 매일이 같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TV를 켜고 그러다 밤이 되면 잠드는 하루.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불암산 한번 같이 가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책하듯이 올라가요.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턱에 올라서 본 풍경, 아침 햇살에 물든 도시와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자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이상해요. 올라갈 땐 힘든데 내려올 땐 마음이 가벼워요. 이제는 일주일 동안 버틸 이유가 생겼어요. 토요일에 또 산에 가니까요. 사실 60대에게 산은 단순한 풍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늘 올라야 하는 인생의 산이 있었죠. 성공이라는 산, 가족이라는 산, 책임이라는 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올라야 할 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진짜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건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르는 산이구나. 그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땀을 흘리며 오르는 길에서 사람들은 묘한 자유를 느낍니다. 힘들지만 후회되지 않는 길, 외롭지만 의미 있는 길.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자신을 되찾습니다. 등산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성취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가 칭찬해주는 일이 드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잘했어요라는 말을 들을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산은 다릅니다.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박수가 있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그 단순한 한 문장이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 제일 무서웠던 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 몸이 아직 이렇게 버텨주는구나.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친구들과 등산을 갑니다. 그 모임 이름이 젊은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70대지만 여전히 등산화끈을 동여매며 웃는 그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젊고 단단합니다. 등산은 또한 사람을 다시 이어줍니다. 60대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축소죠. 퇴직과 함께 회사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리며 바빠집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등산은 이런 고립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산을 오르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관계가 생깁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쉼터까지 가면 김밥 먹어요. 그 몇 마디가 마음을 엽니다. 함께 숨차게 오르다 보면 낯선 사람도 금세 친구가 됩니다. 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 60대 사이에서는 등산 모임이 새로운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를 통해 모집한 등산 동호회, 퇴직자 커뮤니티, 지역별 산악회 등 수많은 모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집단이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고 생일을 챙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두 번째 가족이 됩니다. 부산의 한 산악회에는 65세부터 75세까지의 멤버 18명이 활동 중인데 그들은 등산은 핑계일 뿐 우리는 서로 보러 산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나이도, 경력도,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땀 흘리고 웃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단순한 연결이 사람을 살립니다. 등산은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몸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관절은 굳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과 근지구력을 동시에 회복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자기 몸을 믿는 감각을 되찾게 합니다. 한 62세 남성은 말했습니다. 퇴직 후 살이 급격히 쪘어요. 무릎도 아프고 체력이 바닥이었죠. 그런데 친구 따라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분만 올라가도 숨이 찼던 게 지금은 2시간도 거뜬히 오릅니다.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처럼 산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몸이 다시 반응하고 근육이 살아나고 땀이 흘러내리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등산의 진짜 마법은 마음에 있습니다. 산은 묵묵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던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외로움을 그저 걸으며 산에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산은 그저 조용히 바람으로 대답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다녀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산은 나를 꾸짖지 않아요. 산은 그저 내 속도로 기다려줘요. 이게 바로 등산의 진짜 힘입니다. 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요즘 60대들이 말합니다. 산에 오르면 인생이 정리돼요. 그건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볼 때 지금까지의 인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산은 그 여유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마주한 하늘 아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다짐합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자. 그 결심이 다시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등산의 마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몸을 단련하고,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산의 바람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일.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인생을 다시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60대들은 오늘도 등산화를 신고 산으로 향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 올라왔구나.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영숙, 67,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도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리자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해서 좋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부르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구나.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선물한 수채화 세트가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색을 섞는 시간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붓을 잡고 물감을 섞는 그 시간만큼은 머릿속이 고요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녀는 점점 그림에 빠져들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누가 내 나이에 전시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해내니까 나도 아직 늙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김 씨의 집거실엔 지금도 그녀가 그린 꽃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건요,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주인공은 부산의 박준호, 65, 씨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회사의 기술직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엔 그저 TV를 보거나 산책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무료해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당신도 좀 쉬어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목공예 교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못질 하나도 서툴러서 손에 상처가 끊이지 않았지만 나무를 다듬는 과정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작업실로 나가서 나무를 만지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갔습니다. 작은 스툴, 조리도구, 액자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퇴직 전엔 기계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지금은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맛 같아요. 그는 이제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목공예를 가르칩니다.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전라북도 익산의 정선자, 70,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5년 넘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말수가 줄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병원에 가보라 했지만 그녀는 늘 괜찮아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의 권유로 댄스 스포츠 동호회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춤이야라며 부끄러워했지만 음악이 흘러나오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요. 정 씨는 그날 이후 매주 2번씩 연습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동작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인생이 다시 환해졌다고 말합니다. 춤은 내게 삶의 박자를 되찾게 해줬어요. 남편을 잃고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녀는 최근 시니어 댄스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상이에요. 다시 살아보자는 내 마음의 상이죠. 경기도 남양주의 이창수, 68, 씨는 평생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몰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그에게 취미라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 할 일 없이 TV만 보다 보면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학교 숙제로 사진을 찍는 법을 배우는 걸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함께 카메라를 만져봤습니다. 처음엔 초점도 못 맞췄지만 어느 순간 프레임 속의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며 풍경을 찍었습니다. 해질녘 노을, 겨울 새벽의 들판, 봄날 피어나는 개나리. 사진을 찍는 동안 그는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SNS에 사진을 올리며 댓글로 소통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예전엔 세상이 나를 지나쳐간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그의 사진엔 삶의 여유와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후의 취미는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통로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던 사람, 일에 매달려 살던 사람, 늘 누군가의 부모나 배우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는 나무를 깎으며 인생을 정리하고, 또 누군가는 춤을 추며 다시 웃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늦은 때란 없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요즘은 지자체나 복지관에서도 시니어들을 위한 취미 프로그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림, 음악, 운동, 봉사, 심지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까지. 60대 이후 세대가 활동적인 세대로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나이 들었으니 이제 그만이 아니라 이제야 내 시간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취미란 결국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이자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활짝 피어납니다. 이제는 돈이 많고 적음보다 누가 내 시간을 채워주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인생은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호기심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다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누구나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의 씨앗은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단순한 시간 때우기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취미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며 인간관계를 넓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은퇴 후 삶이 달라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취미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정호, 66, 씨는 퇴직 후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으니 체중이 늘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남자가 요가를 하며 웃었지만 호흡을 맞추며 천천히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가를 하면서 처음 느낀 게 내 몸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였어요. 예전엔 일에 치여서 내 몸이 피곤한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숨 하나에도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정우 씨는 요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예전엔 은퇴 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꼈는데 요가를 통해 다시 살아있는 나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취미의 힘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의 존재감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는 바로 자신을 다시 인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윤명자, 69, 씨는 손뜨개를 통해 마음의 병을 이겨냈습니다.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병간호에 지치고 자신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복지관에서 하는 뜨개질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손으로 실을 엮는 단순한 행위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을 한 코, 한 코 엮다 보면요, 마음이 정리되어 어지럽던 생각이 한 줄로 정돈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완성한 목도리를 남편 목에 둘러주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지금 그 뜨개질 모임의 회장입니다. 매달 요양원에 목도리와 모자를 기부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다시 느낍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의 무기력함 대신 조용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취미는 인간관계의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60대가 되면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고객 등 일로 맺어진 관계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고독입니다. 하지만 취미를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천에 사는 장성규, 64, 씨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지 않았고 퇴직 후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시니어 기타 교실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함께 배우는 친구들과 웃으며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7080 기타 밴드는 동네 축제 무대에도 섰습니다. 무대에 섰을 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순간 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순간이 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지금 그는 연습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기타를 챙깁니다. 함께 연습하고 공연 후엔 치맥 한잔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친구가 생길 줄 몰랐어요. 이게 다 기타 덕분이죠. 취미는 사람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행복감은 돈보다 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그 관계는 무언가를 함께하는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취미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취미가 단순히 정신적인 만족만 주는 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50% 이상 낮고 인지 기능 저하율도 현저히 적습니다. 또 신체 활동을 포함한 취미, 걷기, 춤, 등산, 요가, 탁구 등는 혈압과 당뇨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강릉의 이순자, 72, 씨는 평생 당뇨로 고생했지만 시니어 탁구 동호회에 가입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당이 안정됐어요. 약을 줄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녀는 매일 아침 탁구장에 가서 친구들과 웃고 땀 흘리고 때로는 서로 장난도 치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젊을 땐 돈 벌겠다고 미친 듯이 살았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살아요. 이게 진짜 부자죠. 이런 변화는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에서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인생 이막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취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정년 후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8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대부분이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 부모가 취미를 가지면 이 나이에 무슨 취미냐라며 타박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제 좀 즐기세요. 이제는 당신 인생 사세요. 이 한마디가 주는 자유는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60대들이 처음엔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거래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다들 같은 말을 합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결국 취미란 삶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 하나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웃게 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그 속에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취미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젊을 때의 성공보다 지금의 몰입이 더 값집니다. 시간이 많아진 노년의 삶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취미는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채우는 방법입니다. 취미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시작할 용기, 배우려는 용기, 그리고 즐기려는 용기. 그 세 가지가 모이면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하는 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풍경은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은 각자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예전엔 전화기만 울려도 바빴던 일상이 이제는 며칠 동안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인가? 많은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 내가 더 이상 사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상실감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외로움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다시 세상에 등장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좋고 누가 봐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은자, 68,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걱정 끝에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볼래요? 그 말에 이은자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힘으로 키워? 하지만 딸이 몰래 데려온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하얀 강아지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하루 2번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냥 개가 날 쳐다보면 웃음이 나요. 말은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게 있죠.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던 존재였지만 점점 그녀의 생활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복실이 밥을 챙기고 산책을 나가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그녀의 하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실이 할머니 하고 인사해줘요. 이제는 내 이름보다 그 말이 더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 강아지가 내 생명을 구했어요. 반려동물 돌보기도 하나의 취미입니다. 그건 누군가를 돌본다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꼭 혼자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닫히면 사람은 얼마든지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무언가에 몰입하는 힘, 즉 취미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기호, 70, 씨는 아내와 함께 도예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부부 사이가 점점 어색해지고 말이 줄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만 하고 그는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우리 같이 도자기 만들어 볼래?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함께 작품을 만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단순히 도예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 다시 부부로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다 보면요,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지금 그 부부는 일주일에 3번씩 공방에 나가고 전시회에도 참가합니다. 손에 묻은 흙이 두 사람의 세월을 닮은 듯 그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미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강력할까요? 그 이유는 통제감과 몰입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취미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조절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노년의 존엄이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힘입니다. 취미는 그 힘을 가장 자연스럽게 되살려줍니다. 경기도 의왕의 정혜란 73 씨는 젊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평생 한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 자란 지금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 잘 안 움직였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엘리제를 위하여를 완곡으로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 그 곡을 끝까지 쳤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뿌듯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죠. 정 씨는 이제 친구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요양원 방문 봉사활동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연주도 합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 삽니다.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처럼 취미는 못다 이룬 꿈을 다시 실현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아직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외로움과 무기력은 사람을 조용히 병들게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우울증은 신체 질환보다 훨씬 은밀하고 깊습니다. 하지만 취미는 그 우울을 서서히 밀어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무언가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그 마음속 어둠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취미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본래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노년의 존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답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볼까? 하고 움직이는 마음.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취미는 그 존엄을 지켜줍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박수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그 감각을 되찾게 합니다. 어느 날 한 72세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날 알아주길 바랐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말이 바로 노년 취미의 본질입니다. 취미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제 많은 60대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늙는 건 몸의 일이지 마음의 일이 아니다. 몸은 천천히 변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호기심을 느끼고 감동을 원합니다. 취미는 그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불씨입니다. 누군가는 그림으로, 누군가는 운동으로, 누군가는 악기로, 누군가는 봉사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다시 그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다르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과 시간에 쫓겨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는 노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인생의 봄은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이 깨어나는 그 순간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은 때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만의 취미로 따뜻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